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 솔티입니다. 오늘은 정유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초반에 그 영상을 이제 제작할 때 좀 일주를 통해서 가능한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좀 이게 제 욕심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영상이고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많이 보시고 사주 8자 8개의 글자 중에 딱 2글자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너무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이런 경우에서 저런 경우에서 막 이런 카테고리를 막 나눠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이 일주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좀 그런 논지가 흐려지는 것 같아서요. 이번 정유 일주 영상부터는 조금은 좀 추상적으로 너무 특정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은 좀 포괄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각 일주의 특성과 인연운 정도에 대해서만 그냥 좀 가볍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또 그게 맞는 방향성인 것 같거든요. 이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의 특성이라는 것이 혹시 인연운 같은 경우에 좀 상대방의 심리나 지금 상황이나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타로 솔티라고 또 그 타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여기 방문해 주셔서 또 관심 있는 그런 질문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정유일주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정유일주에 대해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유일주 분들 혹시 어디 가서 자신의 일주 또는 사주 같은 거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유라는 일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일주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높은 자존감, 그다음에 자기애도 굉장히 큰 그러한 일주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게 그 양쪽의 그 측면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유일주는 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가끔씩은 물론 나의 그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좋지만 가끔씩은 자기 객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객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정유일주는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너무 처음부터 거대한 그런 큰 목표를 세우고 좀 뭐랄까요? 더 허황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좀 과한 그런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 그 하나하나를 내가 성취하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가 또 주변에 차 이제 좀 풀어가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또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정유일주는 자, 이성 문제에 신중하자. 근데 당연히 이성 문제는 우리 정유일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아주 그냥 포괄적으로 다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이제 그런 부분이 맞는데 우리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다른 방향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고 차차 글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유일주는 일단은 자, 화의 기운을 갖고 있고, 이 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정유라는 주체겠죠. 정유라는 주체가, 그다음에 유라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유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나는 불의 기운을 타고났구나. 나는 이런 불의 속성,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나는 불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정화, 이제 불도 이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게 나는 정화라는 그 불의 속성에 속하는데, 이런 내가 유라는 환경, 근데 그 유라는 환경은 뭔가 굉장히 거대한 금속과 같은 어떤 바위산과 같은 좀 그러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바위산에 올라가 있구나, 또는 어떠한 그런 금속 위에 내가 올라가서 이러한 열기를 지금 내가 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각 글자를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각 글자의 의미. 자, 우리 정유일주에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과 유라는 글자를 좀 하나씩 조금 더 풀어보면, 제가 우리 정유일주란 분들은 사주 오행 중에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연의 속성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
엘리멘탈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원소들을 의윤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유일주는 거기서 내가 불이다. 불인데 햇볕과 같은 그런 빛의 에너지가 아니라 나는 열 에너지를 가진 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나는 열 에너지를 가진 그런 불이고 그렇기 때문에 빛보다는 열기라고 볼 수 있고 따뜻한 난로불 같은 거죠. 난로불 같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정화는 병화라는 그 불의 속성이 아무래도 같다 보니까 항상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나눠졌을 때는 같은 점도 있지만 대척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화랑 비교했을 때, 자, 병화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 병화에 비해 작은 불, 병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불입니다. 그래서 옆에 병화가 온다면 병화 때문에 좀 정화가 그 병화 쪽으로 쏠리거나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겠죠. 자, 이건 또 차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병화가 햇빛이라면 정화는 달빛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같은 이제 빛이긴 빛인데 조금 차이점이 이제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촛불의 비유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 정화는 뭐랄까요, 좀 인공적인 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공적인 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만든 불.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한 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는 뭔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불, 내가 빛, 내가 싫어도 존재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빛을 쪼여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자외선 크림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불이라고 한다면 이 정화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따뜻하고 싶고 춥기 때문에 내가 피운 그런 불, 조금 더 병화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 기질이 좀 있다면 이 정화는 조금은 뭐랄까요, 그 이성적인 기운이 좀 있겠죠. 내가 필요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이러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꽃봉우리 다 이제 그 꽃이 피운 게 아니라 이제 저기서 이제 꽃이 나오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정유일주 분들의 그 주체, 나는 그러면 이러한 불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불이 어디에 놓여있냐,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나라는 똑같은 사람이 학교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나라는 주체는 동일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내가 또 거기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정화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있냐, 유라는 환경에 놓여있는데요. 이 유는 굉장히 금의 속성이 아주 강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요소들이 없고 오로지 그런 강력한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촛불이, 이 불이, 이 열기가 거대한 바위 덩어리 위에 올라가 있구나, 또는 큰 금속에 올라서 있구나, 또는 이 금은 열매에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지금 살펴보면은 익은 열매도 있고 안 익은 열매도 있고, 어쨌든 그런 열매들, 익은 열매와 그다음에 아직은 설익은 열매들과 함께 있구나. 설익은 열매들과 함께 이 열기가 함께 하고 있구나. 또는 이 유라는 글자를 물상적으로 기름단지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기름단지에서 계속해서 이 촛불에, 이 정화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라는 것이 뭔가 겉으로 봤을 때의 그런 느낌과 실질적으로 이 정유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힘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촛불 밑에 호롱불이라고 하나요? 밑에 이렇게 기름이 있고 계속 꺼질 듯 말 듯 그 불이 그 기름 위에서 계속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 자, 그런 형상을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주체가 이런 유라는 환경에 놓여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조합을 해봤을 때, 이 모습을 이제 조합을 해서 크게 봤을 때 어떤 모습이냐, 거대한 금속을, 자, 정화라는 이 열의 에너지가 녹이려고 하는, 자, 형구,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시지 않나요? 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자, 또는 열매. 아까 제가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이 금을 열매로 볼 수도 있는데, 자, 내 열매를 열의 에너지로, 자, 익히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또는 아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기름단지,
기름 단지 위에 켜 있는 어떤 촛불, 자 불빛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어떤 꽃 봉우리가 이제 맺혔잖아요. 아직 꽃이 피어지기도 전이거든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어요. 활짝 핀 꽃은 병화기 때문에 정화는 이제 이 꽃 봉우리가 맺혔는데, 마치 그 꽃 봉우리가 꽃도 피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냐? 바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습. 자, 뭔가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가기보다는 좀 빠르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제가 아까 왜 우리 정화가 조금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러한 정화의 모습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나의 글자를 한번 대입해 보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다 보니 내가 과연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이제 계기를 삼아보자 이거죠. 제가 이걸로 뭐 맞네 틀리네 뭐 이렇게 점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 명리라는 것은 공부할수록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정류분들도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이 있을까? 내가 뭔가 이렇게 서두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차근차근하기보다는 빨리 성취하고 싶은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정유일주의 그 고민점이 무엇이냐? 과연 이 정화가, 제가 한자 변환이 좀 힘들어서 좀 한글로만 계속 쓸게요. 이 정화가 이 유금 딱 봐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금으로만 이루어진 막 거대한 바위 덩어리, 막 철 덩어리. 자, 큰 이 금을, 또는 이 많은 열매들을 이 정화가 유금을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이 일주는 고민점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내가 이것들을, 욕심은 많은데 이걸 내가 다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 단계 없이 이걸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렇게 하려는 나의 성향, 뭐 어떤 급한 부분, 좀 욕심이 발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는 내가 내 배우자를 통제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유일주의 어떤 인생의 어떤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화두라고 할까요? 생각해 봐야 될 게, 정화가 이 유금을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야 한다. 좀 다른 기운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주 전체 글자 조합을 보면서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운이 있을까? 제 목의 기운이 있을까? 어떻게 존재할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 정유 일주를 가지신 분들, 이 일주를 가진 전체 사주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혼자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러면 자, 이 정과 유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과 유라는 글자 둘의 관계를 보자면, 어떤 관계로 이 나라는 주체가 이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관계는 일단은 제가 사주 용어를 좀 잠깐 쓸게요. 모르셔도 됩니다. 편재라는 관계에 놓여져 있다. 편재라는 관계. 이 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정적이기보다는 약간 쏠려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한 곳에 좀 쏠려 있다. 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아주 큰 틀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편재가 무엇이냐? 편재라는 것을 좀 추상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취해서, 내가 가져서, 너무 갖고 싶은 거죠. 내가 가져서, 근데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편재를 가지신 이런 특성, 편재라는 글자에 놓이신 분들, 이런 특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남들이 아무리 돈 많고 뭐 해봤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내 것이어야 되고, 내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게 꼭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처했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휘둘리기보다는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내가 편하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편재라는 특성, 이 관계에 놓인 글자, 특히 일주가 이러한 그 특성 가지신 분들은 기획력,
사업 수완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유일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편제라는 글자를 깔고 있는 편제의 글자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유일주, 정과 유의 관계가 편제니까 우리 정유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성향 안에 또 다른 것들이 곁들여지겠죠. 추가적으로 이 화와 금의 기운이 같이 만나면서, 그리고 편제라는 이런 글자에 놓이신 분들의 특징은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납니다. 감각이 뛰어난데 뛰어나니까 돈을 많이 취할 수도 있고, 당연히 내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시기가 잘 안 맞으면 또 잃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다룰 때 뭔가 꼼꼼하고 안정적이고 실리를 추구하기보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나요?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해서 조금 돈에 대해서 좀 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낭비벽이라고 하나요? 아이고 제가 좀 안 써지네요. 낭비벽과 투기성이 있을 수도 있다. 낭비벽과. 근데 뭐 이게 낭비벽이라기보다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쓰는 것도 됩니다. 굳이 이거를 막 돈을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돈을 씀에 있어서 막 고민하고 쪼잔하게 생각하고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재물을 잘 다루고요. 재물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또 충동적으로 다룰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모험 정신이 있어야겠죠. 모험과 도전 정신이 있다. 자, 그리고 편제는요, 내 편인 사람 아주 잘합니다. 다만 내 편이어야 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폭넓은 인간관계, 그다음에 유연성, 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편제가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고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면 이 편제, 즉 정유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또 이 사람들이 나를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너가 와야지. 너 없으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환경에서 폭넓은 인간관계, 그리고 그런 나의 사람들에게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는 곳. 뭔가 그렇지 않은 곳이라는 것은 이 편제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 자, 이런 곳에서는 조금 그냥 그 사람들을 이 편제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편제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이런 특징이 있다. 이 정도 정리하고, 자, 바로 넘어가서 정유의 성향을 좀 볼게요. 글자에서 보여지는 정유의 기본 성향을 좀 보겠습니다. 정유의 기본 성향은 일단은 이제 환경을 봐야겠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 글자를 가져와서 복사를 좀 해볼게요. 자, 원래 이 금의 기운은 흰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흰색 글씨를 쓸 수 없다 보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체를 했고, 자, 이 정화라는 이 화의 기운이, 열 에너지가 꼭 봉우리가 자, 어디에 올려져 있냐? 경신신이라는 환경에 지금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잠깐 제가 또 글자 쓰겠습니다. 이 경이란 글자, 경신신에서 경은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쓴 건 양의 기운이겠죠. 사주의 용어를 잠깐만 쓸게요. 자, 정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 두 개가 있죠. 이 신금 마찬가지로 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자, 이거는 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래저래 어쨌든 금이라는 요소로 가득하다. 이 정화라는 기운이 금의 요소가 가득한 곳에 지금 위치해 있다.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기운이 발현이 될 것이냐, 정유의 기본 성향이 나오냐. 일단은 이 경금과 신금이 같은 금이지만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정유의 특성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경금은 아직은 안 익은, 아까 제가 열매들, 익은 열매, 설익은 열매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금을 그 열매로 봤을 때 이 정화가, 그러면 경금은 설익은 열매고 아직 안 익었죠. 열매이고, 그다음에
신금은 다 익었어요. 신금은 이제 다 아주 맛있게 다 익었습니다. 신금은 다 익은 열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이라는 설익은 열매가 어디로 가고 싶냐? 당연히 방향성은 나는 신금이 되고 싶어. 이 신금을 조금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제가 편제화 되고 싶다. 편제가 되고 싶다. 또는 이 경금은 또 어떻게도 비유할 수 있냐면 경금은 원석으로 또 볼 수 있죠. 가공되기 전에 큰 바위, 어떤 철 가공되기 전에 원석을 경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금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석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듬어진 어떤 귀금속. 그래서 신금은 보석이다. 근데 완성이 돼버렸죠. 완성된 보석. 이 자체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비유하던 어떤 원석이나 보석으로 비유하던 이 경금이, 즉 정제가 편제로 가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어떠한 정화가 어떠한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짖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자, 이 정제인 경금이 편제인 신금이 되고 싶다. 일단 정리하고 제가 말씀 풀어드릴게요. 정제인 경금이 편제인 정제 편제 모르셔도 됩니다. 정제인 경금이 편제인 신금이 되고 싶다. 금이 되고 싶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제라는 것은 잠깐만 이 정제를 또 설명드려야겠는데, 편제는 설명드렸으니까 정제를 좀 보자면, 자, 편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돈 쓰는데 재물을 쓰는데, 어떤 물건을 쓰는데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다. 그러면 정제는 편제적 성향의 대척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제는요, 안정과 실리를 추구합니다. 실리를 추구. 그래서 아주 쉽게 비유하면 편제적 성향은 내가 어떤 재물을 취하고자 할 때 뭐 주식, 코인 막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한다면, 정제는 적금, 월급 이런 거를 중시하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어떤 성향이 우리 정류에 어떤 성향이 발현이 되냐? 우리 정류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 같지만 정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편제, 즉 신금화 되고 싶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편제를 또 깔고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편제적 특성이 강하고, 뭔가 스케일이 저 사람 생각보다 스케일이 굉장히 크네? 시원시원하네? 스케일이 생각보다 크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정유일 바로 전에 했던 병신일주와 정유일주는 약간 그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신일주는 겉으로 봤을 때는 시원시원하고 스케일이 클 것 같지만 오히려 실리적이고 안정을 추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유는 그 반대입니다. 뭔가 안정과 실리를 추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시원시원하다. 오히려 스케일이 더 크다.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정유일주하고 있죠. 이 정유일주가 열매를 지금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그냥 맺기 위해서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진유합금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자, 쓰고 이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화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금 열은 있고, 그러니까 화의 에너지가 있고 열매가 있긴 있는데, 이거를 잘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연적으로 당연히 땅도 필요하고 수기운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화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땅이냐? 진토라는 땅을 가져오거든요. 진토. 이게 한자가 되는지, 한자가 되네요. 진토를 가져옵니다. 이 진토는 물도 있고 수기운도 있고, 그 다음에 목기운도 있어요. 을목이라고 일단 쓸까요? 을목. 자, 이 을목이라는
목의 기운도 있고 그 다음에 수 기운도 있는데요. 이 수도 일단은 쓰겠습니다. 이 모르셔도 돼요. 그냥 물 기운도 있고 수 기운도 있고 거기다 이 진토가 땅이기 때문에 땅의 기운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토를 가져옵니다. 내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물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니까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진토라는 소위 옥토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땅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갖고 와서 이걸 통해서도 결론은 뭐를 추구하냐? 진과 유금이라는 이 환경이 합해서 결론은 또 금을 추구한다. 지금 다 금투성인데 유금 안에 경금, 신금. 근데 또 내가 원하는 거는 금이야. 금을 향하는 방향성을 지니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제 또 이걸 풀어볼게요. 이걸 다시 정유의 특성으로 풀어보자면 정유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죠. 정유 일주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단데 많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고 내가 가진 것, 정유가 가진 것,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뭔가 조금 그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러한 특징, 이러한 글자에서 발현되는 정유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 정유는 이 자신의 어떠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추구하냐?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진토라는 것이 사조적인 어떤 글자로 풀어보면 상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상관이라는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상관은 그냥 굉장히 실리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실리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을 할 때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특성이 있다. 실리가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기존의 어떤 틀을 깨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내가 뭐 어떤 돈을 추구한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이성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 그 이성에게 내가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의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방식을 다 취해서 어쨌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정유는 자, 실리를 추구하기에 실리적으로 편재. 제가 아까 편재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이나 어떠한 것들 또는 상황을 기타 등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편재를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 정유는 매우 부지런히 상관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실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매우 부지런히 뭘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뭔가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정유가 놀면서 그 편지라고 해서 놀면서 복권이나 돼야지 로또나 됐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놀면서 요행을 바라는 일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굉장히 많은 금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정유는 자신의 어떤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의 그릇이라고도 많이 하죠. 역량 대비 좀 큰 것을 욕심이 있으니까 다루려고 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루려고 하기에 간혹 정유는 내가 나의 어떤 내 실리, 그러니까 금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어떤 그런 재라는 것을 내가 금을
취할 수만 있다면 간혹 정유는 이게 한자가 또 금을 취할 수 있다면 그 주변에 갔을 때는 저거 될까? 저거 된다고 하는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허황된 일에 빠질 소지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기 그릇에 너무 비해서 너무 큰 것을 추구하는 경우, 좀 그런 경우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좀 거기에 깊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자기가 다룰 수 없는 거 이상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정유를 보면, 자, 스케일이 좀 어느 정도 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이 정유는, 열매를 맺으려고 땅을 아까 진토라는 옥토를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맺기 위해 데려온 그 진토에는 물도 있고 땅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을목이라는 이 나무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열매가 이 나무에 의지를 해야지 제대로 맺히겠죠. 근데 이 나무는 이 을목은 편인이라고 하는데 편인은 쉽게 말하면 나의 세력, 내 편, 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유는 이 진토의 을목에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진토의 을목에 의지를 한다. 이 말은 또 어떻게 발현이 되냐? 정유를 설명할 때 정유는 자기 주변의 세력, 내 사람들을 잘 챙깁니다. 의지를 해야 되니까. 들을 챙기는 것을 잘한다. 네, 내 편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잘하기보다는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잘하며 내가 어떠한 것, 욕심이 많잖아요. 내가 이것저것 다 다루고 싶은데 내가 다 다룰 수 없을 때는 이러한 나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은 아니죠. 이용이라기보다는 통해서 취하려고 한다.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맡긴다든지 나눠줘서 그 사람들에게 시킨다든지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 정유의 좀 인연을 볼까요? 정유의 인연. 정유는 기본적으로 정유도 굉장히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달빛이자 촛불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죠. 어디서든 좀 눈에 띄는 그런 매력, 인물도 뭐 좋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일단 인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화는 촛불이잖아요. 그다음에 꽃봉오리잖아요. 꽃봉오리. 그다음에 새싸. 그다음에 불인데 작은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작은 불. 병화가 산불이면 정화는 약간 모닥불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정화가 해의 비유를 많이 하니까 병화를 해의 비유를 많이 하니까 정유는 달과 같은 느낌. 그다음에 꽃 피기 만개한 꽃이 병화라면 얘는 피기 전에 꽃 봉오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유 밑에 있는 그 유금은 열매이자 쇠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유금은 큰 어떤 금속, 유금은 거대한 금속 또는 열매. 근데 안 익은 열매, 익은 열매 섞여 있다고 그랬고 이거는 뭐 거대한 금속도 있지만 플러스 가공된 보석도 섞여 있고 열매인데 익은 거 안 익은 거 다 섞여 있고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이 두 개, 이 정화와 유금의 이 관계를 봤을 때 이 정화는 아무리 행복 회로를 돌려도 이 유금이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인연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는 유금을 통제하기가 부담스럽다. 어렵다. 또 힘들다. 다른 글자 또 보긴 봐야 됩니다. 보긴 봐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화가 어떤 촛불이라고 비유했을 때 촛불 또는 모닥불이라고 비유했을 때 이걸로 지금 이 경금과 신금을 다 녹여버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 신금
그러니까 즉 정화로 유금을 담금질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통제가 다 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을. 그리고 특히나 이 신금은 있잖아요. 신금이라는 글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은 이 자체로 완성된 보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면 모양이 망가지고 자기 옆에 불 갖다 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금은 자기가 완성된 상태니까 정화가 와서 자꾸 자기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싫어하겠죠. 마찬가지로 신금을 그 열매에 비유를 하면 다 익은 열매인데, 다 익은 열매에 열을 갖다 대면 이미 다 익었는데 뭐 당연히 더 먹기 힘든 그러한 열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배우자 공, 그러니까 일지가도 배우자를 나타내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유는 자신의 배우자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통제가 쉽지 않다. 그리고 왜 쉽지 않냐면 이 정유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배우자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정유가 눈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고 그런 보석과 같은 사람을 자기 자리에 갖다 놨으니 그 잘난 사람이 잘 통제가 안 되겠죠. 그냥 아주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정유일주가 또 남녀가 이제 나뉘잖아요. 그러면 정유일주 남성분이라면 정유일주 남성, 기본적으로 남성은 이 유금을 깔고 있는 분들, 왕지라고도 하는데 뭐 아주 기운이 세다라는 거죠. 이 유금을 깔고 있는 남자 일주는 배우자가 좀 매력이 있습니다. 정유일주뿐만 아니라 이 유금이라고 좀 정리할게요. 조금 더. 유금을 깔고 있는 일주의 배우자. 근데 그 배우자, 여성 배우자라고 쓸게요. 지금 남성 일주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성 배우자는 매력이 있다. 매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묘목을 깔고 있는 여성 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남성 배우자가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고 매력적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정유일주를 하고 있으니까 남성 정유일주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분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 남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유일주는 배우자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매력적인 분들이 많고, 또 정유일주의 배우자, 정유일주의 배우자는 제가 완성된 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함께 있는 그 신금이. 그래서 정유일주의 배우자는 매력이 있고 자신이 완성된 보석이라고 생각하기에, 일단은 유라는 그 금의 속성이 강하다 보니까 고집도 있고, 그다음에 나 완성된 보석이니까 건들지 마, 굉장히 강할 것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정유는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유는 눈이 높다. 눈이 높습니다. 눈이 높아서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나는 저런 괜찮은 사람과 인연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높다 보니 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괜찮은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힘들어 하는 거죠. 버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정유일주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결국 선택은 내가 통제를 못하더라도 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아까 사실은 배우자와 이제
뭐 재물 좀 연계를 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로 보자면 다 우리 정유일주가 능력으로 다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까? 한번 들이밀어볼까? 이런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성도 약간 이런 성향이 있는 거죠. 아주 사주에서 큰 틀을 봤을 때는 재물과 좀 특화하자면은 재성은 남성에게 여성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좀 수준이 높은 여자 같은데 일단 도전해보자 이런 좀 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유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재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여러 가지 내가 다루고 싶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상관적으로 다가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리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원해서 다가가는 것처럼 이 인연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뭔가를 하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 근데 좀 나보다 너무 잘나 보여. 언감생신 이런 마음이 있어.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아주 상관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실리적으로. 내가 그 이성에게 잘 맞추면서 다 해줍니다. 맞추고 전략적으로 내 사람만 만들 수 있다면 다가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일주는 이러한 성향이 지금 봐도 뭔가 그냥 좀 소심하고 뭐 이성 앞에서 말도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잘 맞춰주고 뭔가 전략적으로 그 이성을 대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매력이 될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정유의 이런 성향으로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약간 이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약간 이런 부분인데, 근데 정유 자체도 매력적인 배우자를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매력이 없는 사람이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정유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 속에 어떤 촛불, 그러면 저 멀리 있어도 그 촛불이 눈에 띄겠죠. 달빛, 어둠 속에서 저 멀리 있어도 눈에 띄겠죠. 달빛처럼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 인물이 환한 사람들 많습니다. 인물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근데 뭐 아주 우와 예쁘다 우와 잘생겼다 이런 보다는 그냥 매력적인 은은하게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깔끔하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많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을 상관적으로 대하니, 굉장히 실리적으로 대하니 이성 관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성 정유. 자, 왜냐? 글자적으로도 그 정유 남성이라면 그 배우자 궁에 경신신 이렇게 그 일지에 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에서는 그 여성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다 치우고 그 정리하자면 글자적으로 정유 남성이라면 배우자 궁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유라는 글자인데 배우자 궁에 2명 이상의 여성이 앉아있는 형국이니 이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정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유 여성은 이 재라는 것이 시어머니 시모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가 2명인 형국이니 좀 쉽지 않죠. 형국이니 큰 틀에서 봤을 때 남성 정유는 이성 문제 처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성 문제에 처신을 잘 해야 하며, 그다음에 이 유라는 글자를 또 술단지에 비유하기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 이성 문제와 여러 가지 음주 가무 이런 문제가 잘 통제가 안 되면 좀 힘들 수가 있다. 또 거기다 편제까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 정유는
시어머니가 2명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성 정유는 결혼하면 고생할 여지가 있으나 그래도 이 귀인이라는 또 그게 깔고 있기 때문에 정유라는 글자가 혹여나 첫 인연이 잘 안 풀린다고 해도 자 결국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자 운이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걸 통제하기 힘들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뭐 그 부분만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들어온 이성을 내가 잘 그렇게 조율하고 나를 통제할 수 있다면 정유일주는 상당히 괜찮은 일주, 어디 가서 나쁜 소리 못 듣고 정말 괜찮은 일주라는 이야기 듣는 게 이 정유일주거든요. 그렇게 보고요.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마무리. 정유일주 이성 문제에 대한 대처를 지혜롭게 하면 다른 글자에 큰 상관없이. 근데 또 이게 좀 쓸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이게 사주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주 큰 그런 흔들림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일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설사 어떤 그런 이성 문제가 있더라도 이 여러 가지 귀인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움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쓰지 않을 거예요. 너무 또 경우의 수가 나뉠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자, 우리 정유일주는 나의 그릇, 나의 역량이라고 할게요. 나의 역량을 객관화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내가 몰입되어 있는 것이 너무 나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허무맹랑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면은 며칠만 해도 뭐 몇천만 원 번대, 여기 뭐 하면은 뭐 할 수 있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가능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내 손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고민을 볼 필요는 있다. 정유는 좀,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자기의 객관화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정도 좀 정리할게요. 정유일주 이 정도 정리하고, 또 나머지 것들은 다른 사주의 글자들과 조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2글자 정도로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주로는 다음 일주는 보니까 을축일주더라고요. 을축. 다음 일주는 제가 또 을축일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타로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 타로 궁금하신 분들은 타로 솔티라고 검색해 주시면 또 타로 채널도 있으니까요. 한번 와서 어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어떤 마음속에 품고 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다면 이 타로 솔티 영상에서 궁금했던 질문들에 해당되는 영상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을축일주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